안녕하세요. 네, 서울에는 뭐 아주 눈이 아주 예쁘게 오고 있어요. 영하는 아니기 때문에 뭐 저기 눈이 오다가 이제 다 녹아서 그렇지. 눈이 아주 예쁘게 오고 있는 날입니다. 예, 저기 오늘 이제 생테크 수업부터는 이제 지난 토요일이 40일이었죠. 50, 51, 52, 53. 예, 오늘이 53일, 동안고 우리 53일째입니다. 경제, 돈에 대해서 이제 좀 서서히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 뭐가 하나 좀, 글쎄,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 기준으로는 제 기준으로는 얘기할 때는 안 됐지만 제가 갖고 있던 기준으로 얘기할 때는 안 됐지만 그래도 뭐 말씀을 드립니다. 돈 음, 당장 그 돈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그 규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명확히 규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고, 우리가 원하건 안 원하건 우리 자녀들은 이제 그 아이들도 역시 인간의 수명이 뭐 150살이 되건 200살이 되건 돈을 필요로 할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 아이들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50일도 지났고 이 예쁘장하게 생긴 아이는 데미스 허사비스라고 인공지능을 최초로 지금처럼 막강하게 만든 친구입니다. 우리가 뭐 이강인 어릴 때나 김연아 어릴 때나 이런 걸 보지 지금 세계를 뒤흔드는 데미스 허사비스 연구가이죠. 이 아이가 알파고를 만들었죠. 이 아이가 알파고를 만들었는데 이 아이가 만들었던 회사의 이름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과 몹시 상관이 깊은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런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만들었죠. 지금 이 친구가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딥마인드라는 인공지능 회사를 만드는 것은 2011년도예요. 2011년도는 몹시 중요한 해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1990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에는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대한 그런 큰 변화가 들이닥친 해고 2011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일이 인간 세상에 펼쳐질 것이다라는 게 이제 그 일본 대지진과 같이 2011년도에 이 친구가 딥마인드를 만들었죠. 저는 2011년도에 이 생테크 연구소라는 거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인간의 이제 삶과 그 생활 경제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뭐 이 친구가 무엇을 만들고 개발하고 돈 벌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비해서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한 것이나 뭐 제가 공부한 것이나 사실은 같죠.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거진 천재여가지고 특히 게임, 뭐 체스, 바둑, 뭐 심지어 컴퓨터 게임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서 바둑 같은 경우에는 삼촌한테 바둑 배웠는데 체스는 벌써 챔피언 됐고
13급에서 4급까지 가는데 1년밖에 안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게임을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 이 친구가 인공지능을 연구하게 된 거는 인간의 의식과 인간의 의사결정, 의식과 감정 그리고 기억, 인간의 기억, 불교로 따지면은 아뢰아 식장이죠. 인간의 의식, 기억, 그 의식과 기억을 정보 처리를 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런 거를 가지고 나중에 캠브리지 대학을 가서 박사학위 논문에 인간의 기억과 그런 의식에 대한 논문을 썼죠. 지금도 많이 이용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딥 마인드인데 오늘도 뭐 우리 회원님들 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편지를 지금 한 40분 정도 40분 정도 받았는데 오늘도 한번 뭐 내용은 다들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다들 돈이 필요하게 된 상황은 다르지만 돈이 다 필요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돈이 뭔 줄을 알아야지 돈을 갖잖아요. 돈이 뭔지를 알아야지 돈을 갖죠. 돈은 뭐냐면 제가 참 그렇게 한 20여 년간 돈이 뭔가 도무지 뭐 물어봐도 아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뭐 이 도인 찾아다니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 도인 찾아다니면 저렇게 얘기하고 성경책을 봐도 모르겠고 불교책을 봐도 불경책을 봐도 모르겠고 돈은요 금이에요. 금. 금은 수백 년 전부터 인간들이 어떤 과학을 동원해서 어떤 화학을 동원해서 금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다 실패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공지능한테 연금술 만드는 소스 코드 하나만 줘. 그래도 인공지능은 금을 못 만들어요. 다이아몬드도 만들고 뭐 이거 루비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지만 금은 못 만들어요. 그것이 제가 알게 된 제가 12년간 본격적으로 12년간 끙끙대서 알게 된 돈의 정체예요. 왜 그러냐면요. 금은 왜 인간들이 지구상에서 못 만들어내느냐. 아무리 엄청난 인공지능이 나와도 왜 금은 못 만들어내느냐. 금은 음향이 없어요. 인간 세상은 태극의 세상이잖아요. 일주면 바뀌란 말이에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긴 게 있으면 짧은 게 있고 성공이 있으면 실패가 있고 장수가 있으면 요절도 있어요. 이게 일주면 바뀌어요. 금은 절대성의 세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아시게 되면 자가보장 100억을 찾으실 수 있는 거예요. 법화경에서도 금강산매경에서도
자가보장 얘기할 때 금으로 얘기한 것은 금이 가장 중요해서가 아니라 절에 가면은 금칠을 무조건 해놓은 것이 금이 귀해서가 아니라 금은 음양을 넘어선 절대성의 세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눈치 빠르신 분은 앞으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이런 걸 모르면 저는 지금 참 요번에 제가 지난번에 정말로 뭐 끙끙대면서 제가 한 20년간 공부했던 거 복덕정신날 말씀드리면서 처음으로 부탁드린다 하면서 NGO에 후원 좀 내달라고 하셨는데 41분이 해주셨어요. 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저도 아직 안 했어요. 이제 서서히 저도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뭐 그때 그렇게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제가 돈에 대해서 이제 어렴풋하게나마 그 개념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 도달한 편지도 이제 그 편지를 내주셨던 분도 너무너무 그동안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싶었다. 그리고 조그만 가게를 해서 밀가루 그런 다루는 가게를 해서 도자기와 이제 소품, 뭐 차 이런 걸 판매하는 가게를 하고 있다. 코로나 때 소상공인 대출을 해서 그때그때 자격되면 받아가지고 업종 변경하다가 이것도 원리금 상환을 벌써 하나 보죠.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될 때가 왔는데 새로 하는 가게가 아직 속도가 안 나서 원리금 상환이 만만치 않아 갖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다. 거기다가 지금 하고 있는 가게가 이제 계약 만료일이 이제 7월 말이다. 그런데 조건에 맞는 게 나왔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알바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이 공부하면서 필요한 돈이 지금 이런 동안고 공부하고 이런 공부하면서 필요한 돈은 일체유심적으로 생기더라. 그래서 그래서 알바도 하지 말고 해볼까 그랬는데 확신이 안 생기기 때문에 아직은 알바를 하고 있다. 그리고서 이제 학원을 이제 그렇게 했고 학원을 같이 했고 남들은 남편도 이제 돈도 좀 벌고 그랬는데 이제 뭐 어떤 그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돈은 안 버시게 됐는데 안 버시고 있는데 속사정이야 어찌 됐건 남들은 속사정 모르기에 이제 뭐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 그러나 경제 문제가 생기면 집안에서 인간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좀 주거지를 좀 홀로 옮겨서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했다. 몸에 대한 고통이 왔고 경제적으로 좀 힘든 삶이 이제 그때부터 생겼었다. 결혼 생활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가정이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뭔가 허전한 게 있었다. 그래서 그 허전함을 채워야 되는데 뭐로 잘 채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게 경제력 문제가 되면 해결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남편이 다시 이제 경제 생활을 해서 이렇게 되면 하지 않을까 그런 생활을 한다. 지금은 이제 어떤 새로운 매장을 좀 지어서 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아직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뭐 자녀들도 뭐 나름대로 다 잘 하고 있고 남편과 떨어져 있는데 서류상으로 정리는 안 됐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편지가 오늘 아침에 도착했어요. 이분 편지뿐만 아니라 어떤 편지를 봐도 저는 약간의 형태만 달랐을 뿐이지 저랑 똑같다라고 모든 편지에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이제 전화를 주시는 회원님들도 간혹 이렇게 소개하는 편지를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게 너무 많다. 굳이 편지를 쓸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로 다른 사람 편지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으셨어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지라고 해서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이 점쟁이한테도 물어보고 저 점쟁이한테도 물어보고 저 심리 상담사한테도 물어보고 뭐 다 주변에 다 물어보는 것을 나중에는 인공지능에 물어볼 일이 생기겠죠. 그러나 답은 절대로 안 나오죠.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럴까 저럴까 그래 이러자. 그럼 여기서 또 이럴까 저럴까 지금 할까 다음에 할까 그럼 여기서 또 어느 걸 하게 되면 여기서 이럴까 저럴까 해서 이게 정확히 2의 1승에서 2의 자승 2의 3승 2의 4승으로 해서 2가 선택이 2개 중에서 하나인데 4개 8개 16개 32개 64개 128개 이런 식으로 256개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거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인간은 그걸 처리를 못하죠. 얘는 처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긴 돼요. 이게 나중에 도움이 되긴 되는데 모든 사람이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과학은 그런 식으로